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숙제로 내줬던 문제를 같이 풀어본다라고 했었죠? 혹시라도 문제를 미리 풀어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먼저 복습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멸종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대멸종은 지질시대 동안 총 5번 일어났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5번의 시기 중에서 중요했던 2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생대말 대멸종이 있었는데 이 고생대말 대멸종은 어떤 규모였죠? 그렇죠.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다 라고 했었고요. 원인으로는 판게 형성과 빙하기가 추정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중생대말 대멸종도 중요한 시기였는데 이 중생대말 대멸종의 원인으로는 소행성 충돌과 대규모의 화산 분출이 원인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와 같은 대멸종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초대륙의 형성, 두 번째로 대규모의 화산 분출, 세 번째는 소행성 충돌 등의 급격한 지구환경 변화가 대멸종의 원인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였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멸종으로 수많은 생물이 멸종하지만 변화한 환경에 적응한 개체들은 살아남아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며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부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질시대와 생물의 변천에 관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다는 지질시대의 주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화석에 대한 문제네요. 가를 보니까 산호화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호는 어떤 화석의 대표적인 예시다 라고 했었나요? 바로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예시다 라고 했었습니다. 산호는 어떠한 환경에서 서식했던 생물이죠? 그렇죠. 산호를 통해서 해당 지층이 퇴적된 환경이 따뜻하고 그리고 얕은 바다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다음 날을 보니까 나에는 삼엽충 화석이 나와 있네요. 달을 보니까 암모나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화석은 화석의 종류 중에서 어떤 화석인가요? 바로 표준화석이 되겠죠. 표준화석이다. 그 중에서도 삼엽충은 어떤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다라고 했었나요? 바로 맞습니다. 고생대. 암모나이트는요? 그렇죠. 중생대.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삼엽충과 암모나이트는 모두 어디에서 서식했던 생물들이죠? 동물들이죠? 바로 바다.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들입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보기를 볼게요. 기억. 가의 생물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서식하였다. 얘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니은. 나와 다가 발견된 지층은 육지에서 퇴적되었다. 육지가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얘는 틀린 설명. 디귿. 나와 다의 생물은 같은 지질시대에 번성하였다. 같지 않죠? 나의 경우는 고생대에, 다의 경우는 중생대에 번성했으니까 얘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를 나는 삼엽충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 하나이다. 먼저 가를 보면요. 지질시대 중에서 가장 긴 시기에 해당하는 삼캄브리아 시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두 번째로 긴 시기입니다. 따라서 A는 어떤 시기일까요? 그렇죠. 고생대가 될 테고요. 세 번째로 긴 시기인 B는 중생대가 될 테고, 마지막 가장 짧은 시기인 C는 신생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삼엽충 화석입니다. 삼엽충은 어떤 시기에? 그렇죠. 고생대에. 어디에서 번성했었나요? 그렇죠. 바다에서 번성한 생물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기억, A는 신생대이다. 신생대가 아니라 고생대죠. 얘는 틀린 설명. 니은, 나의 생물은 바다에서 살았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디귿, 나의 생물은 B시대에 살았다. B가 아니라 A가 되겠죠. 틀린 설명. 따라서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시간에 따른 지구 대기 주요 성분의 분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옆에 그래프를 보니까 가로축에는 시간이 써 있고요. 세로축에는 분압, 기체의 분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면 N2, 질소 기체는 시간이 지나도 그 분압이 일정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와는 다르게 O2, 산소의 경우는 그 분압이 A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와는 반대로 기억이라는 기체의 분압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에서 알고 있어요. A 시점은 약 23억 년 전쯤이 되겠죠. 이때 남세균의 폭발적인 광합성으로 인해서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체가 필요한가요? 어떤 기체를 사용하죠? 그렇죠. CO2를 사용하죠.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기체는 뭐죠? 그렇죠. O2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기억은 남세균의 광합성에 이용이 되는 CO2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 물론 이 CO2가 남세균의 광합성에도 이용이 되지만 대부분은 해양에 녹아 들어갑니다. 얘가 해양에 녹으면서 그 양이 이렇게 감소한 거예요. 해양에 녹는 것도 있겠고 또 남세균의 광합성이 이용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CO2의 분압이 점차 감소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보기를 볼게요. 먼저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CO2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CO2는 분압이 점차 감소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해양에 녹기 때문이고 또 남세균의 광합성이 이용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육상에 생물이 진출한 시기는 A 이전이다. A 이전이 아니라 이후가 되겠죠. 이후. 자, 이렇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O2의 분압이 증가했어요. 산소의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5억 4천만 년 전, 이쯤이 되겠네요. 5억 4천만 년 전에 해당하는 이제 고생대의 시작점이죠. 이때에 이르러서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죠. 5억 4천만 년 전. 이후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육상 생물이 출현했다. 자,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무엇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원인은 바로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오존층 형성이라고 쓰겠습니다.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고생대에 이르러서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광합성 생물이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A이다. 자, A는 남세균의 광합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죠. 광합성 생물, 즉 남세균이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A가 아니라 A보다 앞서는 약 38억 년 전쯤이다. 38억 년 전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탄생 이후 지질시대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가 탄생하고 이 시기를 보니까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때 광합성을 하는 생물은 누가 될까요? 그렇죠. 남세균이 되겠죠. 남세균의 광합성 결과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고생대에 이르러 무엇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존층의 형성 결과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기억에는 육상 생물의 출현, 그 시기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암모나이트가 멸종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모나이트 멸종 이후 시기인 B는 중생대 이후가 되겠네요. 판단할 수 있겠고 A의 경우는 남세균의 출현 이후와 그다음에 육상생물의 출현 이전 기간이니까 성캄브리아 시대의 일부랑 고생대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기억, 오존층은 A 기간 중에 형성되었다. 얘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위에서 언급했었습니다. 니은, 기억은 중생대에 일어났다. 육상생물의 출현은 중생대가 아니라 고생대죠? 얘는 틀린 설명. 디귿, 인류는 B 기간 중에 출현하였다. B의 경우는 중생대 이후가 될 테니까 신생대를 포함하고 있겠죠. 따라서 인류가 출현한 신생대 말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는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시기에 형성된 판게아의 모습을 판게아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게아는 언제 만들어지죠? 그렇죠. 고생대 후기 또는 말기.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지역의 새 지층 A, B, C에서 산출된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C 지층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대요. 따라서 C 지층은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고생대. 그 다음에 B 지층의 경우는 공룡 화석이 발견된대요. 따라서 B 지층은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이 될까요? 그렇죠. 중생대. A 지층의 경우는 메머드 화석이 발견된대요. 따라서 A 지층은 언제? 그렇죠. 신생대 때 만들어진 화석이다, 지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이 보면 우리가 각 지층에서 발견된 이 화석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각 지층이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죠. 따라서 각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특정 생물 화석의 멸종과 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었죠.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물의 멸종, 번성, 멸종, 출현, 번성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를 적용해서 봤을 때 지금 지층 C의 경우는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다가 지층 B로 넘어가면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지 않죠. 그리고 공룡 화석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C와 B 사이에서 특정 생물이 사라졌고 멸종하였고 소멸되었고 이와 다르게
공룡이라는 새로운 생물이 등장하였다, 출현하였다, 번성하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정보를 기준으로 지층 C와 B는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C와 B를 경계로 시대를 나눌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C와 B를 경계로 시대를 나눌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했었죠?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층을 보고 그리고 각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를 보고 지층이 만들어진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두 지층의 경계를 이용해서 각각이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기억. 가의 판기안은 A가 퇴적된 지질시대에 형성되었다. A가 퇴적된 시대는 신생대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죠. 판기안 고생대에 만들어졌는데 A가 아니라 C가 되어야겠죠. 얘는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인류의 조상은 C가 퇴적된 지질시대에 출현하였다. 자,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시기는 신생대가 되겠죠. C가 아니라 A가 되겠습니다. 얘도 틀린 설명. 디귿. 나에는 중생대에 퇴적된 지층이 존재한다. 나에는 중생대에 퇴적된 지층. 어떤 게 중생대에 퇴적됐나요? 바로 B가 되겠죠. 얘는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디귿만 맞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그림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다. 가된 삼엽충 화석이 제시되어 있네요. 삼엽충은 고생대, 바다에서 번성한 생물의 화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메머드. 메머드는 어느 시기? 그렇죠. 신생대. 어디에서? 육지에서 번성한 생물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기억. 가는 고생대에 번성하였다. 얘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나가 살았던 시대에 파충류가 최초로 출현하였다. 자, 나는 신생대인데 파충류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는 신생대가 아니라 언제였나요? 선생님이 생물의 출현과 생물의 번성을 잘 구분해서 기억해 달라고 했었는데 파충류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는 바로 고생대가 되죠. 따라서 나가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가가 살았던 시대에 파충류가 최초로 출현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육지에서 번성하였다. 얘는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나는 육지에서 번성한 게 맞는데 가는 바다에서 번성하였죠. X.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그림은 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해양생물 과예수 변화와 대멸종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써있는데요. 약 6억 년 전부터니까 삼캄브리아 시대 말기와 이제 고생대 초반 그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대멸종 시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나타내보면 이때가 첫 번째 대멸종, 그리고 이때가 두 번째 대멸종, 그리고 A라고 표시된 부분이 세 번째 대멸종, 이때가 네 번째 대멸종, 마지막 B라고 표시된 부분이 다섯 번째 대멸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앞선 세 시기는 어떤 시기에 일어난 대멸종인가요? 그렇죠. 고생대. 그리고 뒤에 두 시기. 얘는 중생대 때 일어난 대멸종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A의 경우는 고생대 말에 일어난 대멸종으로 그 규모가 그렇죠. 가장 컸다. 지질시대 동안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게 있었어요? 한계의 형성과 빙하기가 원인으로 추정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또 B를 보면 B는 언제? 그렇죠. 중생대 말에 일어난 대멸종으로 원인으로는 토행성 충돌과 그다음에 대규모의 화산 분출 이 두 가지가 원인으로 추정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보기를 볼게요. 기억.
멸종한 해양생물 과해수는 A보다 B에서 많다. 얘는 틀린 설명이 되겠죠? A에서 더 많죠? 얘는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A가 더 낮은 곳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보면 여기까지, B는 여기까지만. 그래서 A에서 멸종한 생물 과해수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과의 경우는 분류체계상 종보다 더 큰 분류체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멸종됐을 때 몇몇 종이 멸종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들이 멸종이 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과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니은 볼게요. 판게아의 형성은 A에 영향을 주었다. 얘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고생대말 대멸종에는 판게아의 형성이 원인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B는 신생대 말에 일어났다. 신생대 말이 아니라 중생대 말이죠. 네, 얘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고생대 이후 해양생물 과해수와 생물 과해 멸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는 5번의 대멸종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보면 7선으로 표현된 게 과해수네요. 과해수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멸종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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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점선 그래프를 보니까 멸종 비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종 비율이 크게 솟은 A라는 지점, 그리고 B라는 지점, C라는 지점, D라는 지점, E라는 지점에서 대멸종이 일어났다는 것도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이를 토대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고생대가 끝나는 무렵에 발생한 대멸종은 C이다. 자, C의 경우는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고생대 말에 일어났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 해양생물 과해수는 1.5억 년 전이 현재보다 많다. 1.5억 년 전에 해당하는 생물 과해수는 한 이쯤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현재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프를 봤을 때 언제가 생물 과해수가 더 많아요? 현재가 더 많죠.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현재가 더 많기 때문에. 자, 니은 보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대멸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물 과해수, 다시 말해서 생물 다양성은 점차 증가해 왔음을 판단할 수 있겠죠. 가장 큰 대멸종 이후에 생물 과해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즉, 생물 다양성은 증가해 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대멸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생물들도 있지만 이와 같은 지구환경 변화에 적응하여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 개체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이 오늘날 갖추어지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B에서의 생물 과해 멸종 비율은 E에서의 생물 과해 멸종 비율보다 높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E에서의 멸종 비율 이만큼이 되겠네요. 이만큼. 그 다음에 B에서의 멸종 비율은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딱 봐도 E에서 더 높죠?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B보다 E가 높으니까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웠던 문제나 틀렸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 문제 풀면서 문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로 몇 가지 설명들을 더해줬었어요. 그 내용들도 다시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1단원 지질시대와 생물의 변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7-2단원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인 변이와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